부동산 이야기하다 혼났죠? 네, 네. 부동산 얘기는 가만 보면 부동산 이슈만 나오면 그 2%가 얘기를 안 하려고 참다가도 갑자기 불끈불끈.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들어보시고 네, 저런 얘기도 들어보시고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양쪽이 다 이야기를 해서 예,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해 보시면 되고, 또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엔 다른 이슈도 그렇지만 말은 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네, 내 이해관계에는 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또 그렇게 주장하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사람 마음을 워낙 뭐 중요한 이슈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제 다 네, 할 수 맞습니다.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네. 부동산 얘기 이제 그만. 오늘 이제 교육 얘기야. 이게 사실 더 핫해요. 난 이것도 불끈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학생 숫자는 매년 감소하는데 네. 교육 예산은 왜 계속 늘어나냐? 예. 맞냐? 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학생 숫자는 진짜 맨날 줄어든다고 하는데 교육 예산은 계속 늘어. 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떤 실시간 채팅에도 어떤 가족 수가 줄었는데 네. 월급은 따블이 됐어. 야, 그럼 돈이 남는 상황이잖아요. 뭐 돈이 그럴 남는 수 상황. 있겠죠. 예. 어떻게 보면 해피한 거고 교육부 입장에서는 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뭐 음.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죠. 네. 또 이런 거 브리핑 해줄 만한 기자가 많지는 않아요. 한 그럼 17명쯤 되는데 네. 평일 이 시간에 시간 되는 기자는 딱 이분 하나뿐입니다. 중앙일보 남궁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대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7명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지난주에 그 어떤 주제였죠? 지난번에 그거였죠. 고교학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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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뜨거운 주제였는데 뜨거운 주제였어요. 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도 또 뜨거운 오늘은 주제로. 교육 예산과 관련한 건데 쉽게 말해서 교육 예산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쓰는 예산을 의미합니까? 보통 교육 예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네. 연말에 이제 예산안 나오면 이제 교육부 예산이 얼마다 뉴스가 나와요. 내년 네. 예산이 한 88조 원 그 정도 되는데 네. 그 안에 이제 교육청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은 됩니다. 교육 예산이 네. 이러면 뭐 얼마나 돼요? 교육 예산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남는 그러니까 거예요? 학교 선생님 월급 드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학교 뭐 유리창 같은 거 깨지면 다시 네. 갈고 네. 뭐 학교 너무 오래되면 리모델링도 하고 뭐 교보제도 사고 그런 거죠. 그렇죠. 교육 예산은 아무래도 좀 경직적인 게 많죠. 뭐 네. 한 절반 이상은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선생님들 월급 드리고 뭐 학교 관리 유지 뭐 이런 게 고정비가 대부분이고 뭐 의외로 이제 교육청 같은 데서 그거 채권도 발행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금융 비용도 좀 나가고요. 네. 의외로 뭐 교육부가 무슨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예산은 비중이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생각보다 적은 편이에요.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가 그럼 경직성 예산이에요? 경직성 예산이 한 인건비랑 뭐 이제는 시설 관리 금융 비용을 포함하면 한 70% 정도는 70% 거의 정도? 경직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예산이 늘어나는데 네. 선생님 숫자는 그럼 안 늘어나나요? 그것도? 학생들 숫자는 줄어드는 게 확실하죠. 학생들 숫자는 이제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숫자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줄어서 요즘에 뉴스 많이 보실 텐데 네. 제가 90년대생인데 수능을 한 70만 명 정도 같이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해가 이제 수능 응시자가 한 39만 명 아니면 4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수생이 굉장히 올해 많이 들어가지고 예. 재학생은 한 30만 명대 아니면 40만 명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벌써 한 70만 명에 30만 명으로 30만 명대로 줄어든 거죠. 네. 저희가 볼 때는 130만 명이 시험 봤는데. 엄청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확실히 줄고 어마어마- 있죠. 그러니까 요즘 한 반에 뭐 초등학교 같은 데도 초등학생들 한 반에 저 때만 해도 60명이었거든요. 60명. 네. 대충 연세가 바꾸죠? 네. 근데 지금 뭐 20명도 안 되는 데도 맞아요. 많다고 하니까. 네. 네. 뭐 요즘에는 예전에 오전반, 오후반 할 정도인데 지금 10명대인 교실도 굉장히 많아요. 지방 네. 같은 경우 더 심하고 학생 수는 확실히 줄어드는데 선생님 수는 신규 채용을 계속 줄이곤 있는데요. 뭐 선생님을 구조조정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년이 보장되신 분들이니까 그 정도로 따라가게 줄진 않고 있죠. 그래서 그렇겠죠. 네. 교사당 학생 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OECD 평균에 비해 너무 높다. 콩나물 시루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선생님당 학생 수가 11명 정도.
그래요. 좋은 대학교보다도 거의 좋은 대학교 수준으로 많이 줄었죠. 와. 그러니까 1대 10이네 대략. 네. 선생님 그렇죠. 100명에 학생 1000명. 네, 선생님 10명이면 학생 100명.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교육이라는 게 워낙 구조가 딱 잡혀져 있다 보니까 네. 학생 수가 너무 빠르게 줄고 있는 점도 있고 지금 대응이 좀 쉽진 않습니다. 당장.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 의식의 주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 너무 많다. 학생은 주는데 네. 그렇다고 그럼 교육부 예산도 그렇다고 선생님 보고 이제 나가라고 할 수는 신제 없으니까. 되신 선생님께 학생이 줄었으니까 집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제 생각엔 선생님의 숫자보다도 일단 예산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비유하면 아까 가정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식이 한 5명 있었는데 거의 다 졸업을 했는데도 네. 네. 우리가 똑같이 교육비를 계속 쓰고 있는 거고 그걸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도대체 얼마를 교육 예산으로 쓰고 있냐를 보면 네. 예. 예. 이제 쓰고 남은 예산을 불용 예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한 해 동안 교육청들이 쓰고 쓰기로 했는데 남은 예산, 안 쓴 남은 예산, 안 쓴 예산. 안 쓴 예산. 잠깐만. 그 예산이 주어졌고 네, 이 예산을 다 쓰기로 계획은 잡았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책상 사기로 했는데 책상 수급이 안 된다든가 하는 네. 이유로 안 쓴 예산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네. 불용 불용. 쓰지 않은 예, 예산이다. 예, 예. 그게 작년에 이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합치면 네. 한 1조 5천억, 1조 한 6천억 정도. 네. 작년에는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네. 긴급하게 쓸 일이 좀 많아서 지출이 늘었는데 네. 보통 한 1,800억, 1조 8천억 정도 내외를 매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매년 남는 게 매년 그 정도가 남고 있습니다. 한 최근 그러면 5년 동안 3년치 모으면 약 한 5조. 그 정도 네. 되죠. 10년치 모으면 한 20조가 그렇죠. 남는다 매년. 네, 그래서 이거를 불용을 하면 이제 용돈이 남으면 그걸 이제 통장에 넣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잉여금이 되는데 네. 그게 한 보통 한 3, 4조 원씩 있습니다. 매년. 2년치 쌓이면 3, 4조 될 그렇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해 남았으니까 내년 다 쓰자 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써지지가 않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겠죠. 교육청이 뭐 사실 돈을 갑자기 쓸 때가 많지 않으니까 선생님도 월급을 더 드릴 수도 없고. 예, 월급을 더 보너스를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도 한 매년 한 5조 원 정도 매년 남는 돈도 한 1조 얼마 정도. 그러니까 매년 한 1조 원씩 쓰기로 했는데 다 못 써서 남고 그러면 쓰다 남고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거 계산해서 하면 되잖아요. 진짜. 좀 덜 주면 되잖아요. 매년 이 정도 드릴 거면 한 1조 5천억 정도 빼고 드리면 네. 딱 맞겠네요. 야, 왜 예산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연말에 예전에도 보도블록 깐다고 보도블록 뒤집는다고 하는 이유가 예. 네. 야 이거 안 쓰면 내년에 예산 못 받는다. 그쵸.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쓰는 거잖아요. 네. 연말에. 좀 이렇게 많이 1조씩 남으면 그 빼고 주면 안 됩니까? 이 그럼 안 실황물을 됩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표. 이게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매년 남는 예산이고 예. 보면은 거의 매년 비슷하게 남고 있다는 문제는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 밑에가- 밑에 빨간색이 안 쓴 거. 네. 밑에 밑에가 파란색은 2월에. 남아서 쌓인 돈들 두 개를 합치면 매년 그동안 한 쌓인 6조 원. 돈. 예. 쌓인 돈에 또 매년 1조 원씩 1조 이상씩 또 남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빼서 쓰기는 쓰는군요. 열심히 쓰는 거죠. 잉여금이 늘진 않잖아요. 네. 아주 대폭 늘진 않다는 건 열심히 쓰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5년에 5조 4천억 원 쌓여있던 임여금이 2019년 4년 만에 6조 5천억이 됐으니까 그쵸. 4년 동안 한 1조 원 정도 늘어났으니 네. 네. 연평균 한 3천억 정도가 계속 쌓이고 있다 남아서 그렇죠. 그만큼 또 열심히 쓰고는 있지만 쌓이고 네. 있다는 건데 쌓이고 있다. 예. 이게 또 다른 표로 보면 다음 시각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이거 이게 이제 좀 더 큰 틀로 본 거예요. 네. 밑에 이제 파란 선이 이제 교육청들에 가는 돈을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네. 교부금이라고 보통 합니다. 이제 지방 교육청에 보내주는 보내주는 돈, 입금을 예. 해주는 거예요. 이 예. 중앙정부에서. 저거는 앞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추정을 하냐가 지금 좀 의아하실 거예요. 제가 점선으로 나눈 게 미래의 일인데 저건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앞으로 예상되는 현재 구조가 유지되면 예. 교육 예산이 저렇게 되고요. 밑에는 이제 정부가 추산한 학생 수 추이예요. 네.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학생은 줄고 있고 예. 예산은 앞으로도 훨씬 빠르게 늘어날 거고 하는 게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은. 잠깐만요. 지금 교육 예산이 한 60조 된다고 말씀 주셨죠? 예. 60조. 그런데 학생 수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줄어들면 그렇죠. 뭐 인플레가 좀 있으니까
정확히 그 금액은 아닙니다만 매년 60조로 동결시키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네. 이 표를 보면 제가 추산을 한 것도 의아할 거고 예. 그러면 간단한 문제 아닌가 싶을 수 예. 있잖아요. 그 돈이 남는데 왜 걱정이야? 그러니까 아마 예산 문제에서 돈이 남아 돌아서 지금 이런 네. 코너를 잡을 정도의 예. 부처는 아마 교육청밖에 없을 거예요. 예. 이 특이한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예. 교육청들의 살림은 교부금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뭐 교육청에 세금을 걷는 게 아니니까 예. 중앙정부에서 그렇죠. 보내줘. 걷어서 예, 예, 지방정부 교육청이 준다. 그렇죠. 근데 이 교부금이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우리나라 세금은 국세가 있고 보통 네. 내국세가 있고 예. 지방세가 있잖아요. 예. 국세 안에도 내국세 이제 관세를 빼면 이제 뭐 대부분의 소득세, 뭐 부가가치세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라에 내는 세금을 내국세라고 하는데 네. 취등록세, 재산세 빼고 나면 대부분 그쵸. 국세죠. 예, 거의 국세죠. 네. 법적으로 그거의 20.79%를 딱 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이 일단 그걸 떼서 무조건 교육청도 나눠주는 게 현행 제도입니다. 20.79%의 내국세 중에 20.79%는 무조건 빼서 지방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게 현행 법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담배세 같은데 보면 교육세가 들어있다고는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예. 너희가 담배 피는 나쁜 짓을 했으니 예. 뭐 나쁜 짓이라고 하면 너무 그런가? 하여튼 거기에 있으니 너는 교육세를 이만큼 부과해. 예. 교육세는 어디선가 걷어야 되니까. 그쵸. 그런 거 말고도 네. 대부분의 세금의 20% 이상의 교육세가 들어가 있고 그 돈은 반드시 교육세로 써야만 된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뭐 내국세지 사실 뭐 관세 우리가 낼 일이 없는 일이고 보통은 예. 뭐 지방세 거의 주민세 큰 돈이 아니잖아요. 예. 지방세 정도 빼면은 대부분 우리가 내는 세금의 5분의 1은 교육청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교육청에 가고 그 교육부 예산으로 써야 된다. 예, 반드시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국세 중에 상당 부분은 부동산, 뭐 거래세, 취득세 이런 게 차지하는데 작년에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쳤어요. 한 50조 원 이상이 더 거쳤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더 되면은 나라에서 돈이 더 거쳐서 이걸 써야 되니까 네. 추경 편성을 했죠. 예. 그러면 내국세가 더 거친 만큼 거기서 또 20%를 떼서 또 줬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표에서는 60조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해 교부금은 70조 원 정도 돼요. 와. 더 내려보냈거든요. 와. 아니 이건 좀 이상하다. 예를 들면 남편 월급의 예. 20.2%는 네. 반드시 식비로 써야 된다. 예,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데 내가 월급이 엄청 늘었어. 그럼 식비도 더 늘어나는데 심지어는 아이들도 이제 없고. 결혼해서 나가거나 독립해서 나가고 없어. 근데 소득은 더 늘었어. 부부만 남았는데 남편 월급은 계속 올라가. 그 식비 계속 많이 써야 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비싼 걸로만 먹어야 되나? 그럼 비싼 걸로. 식비라고 저 귀를 드니까 아무 네. 문제 없을 것 같이 행복하게 느껴지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표에서 네. 미래 교육 교부금을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네.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하잖아요. 예상 네. 성장률이 있고 세금이 이렇게 들어올 거다 장기 추계를 하면 네. 그거에 그냥 20.79% 곱하면 미래 세수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직 우리가 인구는 줄고 있지만 경제 네.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당연히 세금이 늘 거고 특히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이렇게 부동산 호황이면은 예.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교육 재정이 많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예산 중에 특정하게 기금으로 쌓아놓고 이 용도로만 쓰자 하는 거 아니면 네. 예산은 그냥 정부가 걷어서. 예를 들면 국방비가 얼마나 들 것 같지? 그럼 야 탱크 이번에 더 사야 돼? 뭐 그러면 좀 더 넣고 이건 좀 빼고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교육 예산은 야 선생님 몇 분이나 되시지? 얼마 늘었지? 뭐 좀 학교 좀 손볼 거 없어? 이런 거 해서 정하는 게 아닌가요? 왜 그거를 세금 거친 거에 20%를 정확히 주기로 하죠? 만약 그러다가 세금이 안 거치면 그러면 그 오히려 선생님 줄어드는 월급 안 줄여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제도의 기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네. 이 제도가 50년 전에 만든 제도가 있어요. 예. 1972년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만들었어요. 아. 72년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 한창 시작할 때죠. 예. 네. 굉장히 못 살 때인데 네. 그때는 학생 수도 너무 막 늘어나고 경제 돈 나갈 때는 많고 나라에 돈은 없는데 콩나물시루 우리가 검정고무신 같은 만화 보면 나오는 네. 그 시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갈 돈이 너무 많은데 아이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 예산이 교육 예산이 없으니까 근데 교육은 또 중요한 게 우리 한국 그 경제 발전이 중요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얼마를 뚝 떼서 정하고 시작하자. 교육에 얼마를 쓰고 처음엔 10% 정도를 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생활비에서 일단 아이 학원비나 학교 교육비 빼고 시작하자. 예. 이게 당시 법의 취지였거든요. 그리고 당시 생각할 때는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하고 아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비례해서 주면은 그게 이게 그거 합리적이다. 아니겠냐. 예. 야, 합리적이 될 것 같다. 당시에는 이게 합리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7, 8% 성장을 하던 시대니까 네. 뭐 예산도 그거에 따라 취지는 늘어나고. 알겠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그쵸. 그리고 교육비는 중요하니까 일단 딴 거보다 떼고 그쵸. 떼고 시작하자. 그거 일단 공무원들이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안 교육 예산 된다. 너희들 줄이려고 네, 그러지. 네. 만만한 안 게 된다. 교육이라고. 그쵸. 안 돼. 이랬다는 거죠. 뭐 선생님들 월급도 깎자 뭐 뭐. 학교 뭐하러 짓냐 이런 얘기가 각 부처에 압박이 들어올 야, 테니까. 처음에는 되게 눈물겨운 취지였네. 그러네요. 그렇죠. 좋은 이게 취지였네요. 좋은 되게 취지였죠. 네. 그리고 이게 좀 한동안은 좀 성공적으로 작동을 한 것도 있어요. 교육 예산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수준이 높아지는데 기여도 했고 학교 증개축도 다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기능을 잘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예. 지금은 이제 교육의 기초적인 투자 거의 마친 상태잖아요. 예. 이제 학생 수도 줄어들고 이제 지표들도 점점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50년 된 제도가 유지되는 게 맞냐. 아하. 그리고 그 사이에도 이 처음에 10%였던 게 지금 20%까지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경직적인 게 지금 맞나라는 이슈가 떠오른 겁니다. 좀 이전부터 고민을 좀 해왔어야 되네요. 이건 마치 그런 느낌이네. 우리 저 예전에 산하 제한 이런 정책 했었죠. 네네. 그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나도 많다 뭐 이런 네. 이런 걸 어. 그걸 하면서 계속 출산율은 떨어져서 네. 이제는 굳이 산하 제한 정책 안 안 해도 해도 되겠네. 되는 순간이었는데도 그냥 하다가 한 10년을 더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딱 중국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이 퍼센테이지를 높인 게 2000년대 내에도 이 퍼센트를 높여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인구가 이렇게 빨리 줄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네. 계속 투자는 해야지 뭐 한 반에 40명인 거 20명까지 줄여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좀 너무 규모가 학생 수는 줄어들고 예산은 생각보다 너무 늘어나고 하는 상황이 닥쳐서 그럼 얼른 이거 빨리 법 고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 숫자가 어떻게 될 건지는 거의 추계가 뻔한 되죠. 거니까. 네. 물론 교육 예산이라는 게 그게 비례해서 감소하지까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상황 어차피 경직성 예산 인건비라고 하니 대부분이 예. 그건 대체로는 그건 교직원들의 숫자와 규모에 비례할 것이고 네. 그렇다면 앞으로 교직원 수급이나 이런 거 반영해서 이거 좀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게 정부 입장은 어때요?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예. 최근에 기획재정부 차관도 이제 재정점검 회의할 때 교육청을 찝어가지고 좀 불용 예산 최소화해달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예산을 구조를 바꾸자는 건 아니고 돈 많이 쓰라는 일단은 얘기네. 돈을 쓰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경도 하는데 자꾸 네. 불용이 남으니까 안 되니까 일단 쓰라는 취지였고 또 감사원에서도 이제 감사원이 이런 살림살이 들여다보는 예. 기관이잖아요. 이거 좀 학생 수를 좀 반영을 하던지 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라. 이미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고 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몇 년 전부터 좀 교육 예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거 안 봐. 지적만 나오고 왜 이렇게 국회 관리 많지? 국회바에 가야 되겠네. 방송을 못 하겠네. 그런데 이게 그런 거 있죠. 이제 누구나 교육에 대한 불만은 누구나 있잖아요. 누구나 네. 지금 보낸 학교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분들은 없을 텐데 네. 교육 예산을 깎자고 하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자는 얘기가 되니까 누군도 이렇게 나서서 교육 예산 줄이자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아니 구호가 좀 그렇긴 하네요. 교육 예산 깎자라는 말이 교육의 예산을 손댄단 말이야? 뭐 이런. 예, 그런 면이 있죠. 이게 앞으로는 더 문제인 게 우리나라는 지금 있는 제도만 유지해도 네. 점점 노인들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복지제도 안 만들어도 네. 계속 증세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지. 우리나라 고령화되어 있으니까. 고령화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걸 하려고 증세를 하는데 그렇게 모인 세금의 22%는 또 교육 예산으로 줘야 되는 거네.
그 사람은 그 우리 처음 얘기했듯이 사람은 주는데 진짜 예산은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이제 슈퍼 은퇴한 학교로 만들어야 되지. 슈퍼 학교 이 그쵸. 돈 다 쓰려면. 원래는 지금 사이클상 은퇴하신 부모님이 이걸 써야 되는 뭐 가정으로 비하면 상황인데 네. 경직적으로 아이들한테 계속 가니까 이게 좀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 돈을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쓰고 지금 있냐를 나는 어떻게 돈을 쓰고 근데 있어요? 남는 지금 거 어떡하죠? 예. 그리고 그 어떻게 얘기도 쓰고 좀 있어요? 해줘요. 교육 예산이 이만큼 만들어지면 예. 어떤 거는 충청도로 가고 어떤 거는 경기도로 가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강원도로 가고 각각의 상황은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잘 보고 배분하고 있겠죠? 지금 그것도 7.2%는 경기도로 가고 5.35는 전라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 이게 균등 배분이 항상 이루어지고요. 뭐 학생 수나 뭐 이런 규모 같은 걸 당연히 고려를 해서 아, 예.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최근에 9월 달쯤에 추경이 집행이 되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30조 원짜리 이게 왜 그러면 초과 세수가 생기니까 추경을 30조 원짜리를 했더니 예. 그럼 비례해서 6조 원짜리 추경이 교육부에서 내려왔어요. 아. 그러니까 교육부는 사실 이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냥 전달해 준 역할만 하는 거고 6조 원이 이번에 각 교육청으로 내려갔고 예. 제가 이제 주로 취재하는 부서가 이제 저기 관청이 서울시 교육청이니까 거기 네. 기준으로 하면 한 연말 되니까 갑자기 7천억 원이 나라에서 내려온 거예요. 와. 갑자기? 서울시 교육청이 갑자기? 우리가 별로 노력 안 했는데. 아니 뭐 원래 손 내려오는 거는 공무원이 노력해서 들어온 거 아니죠? 저도 뭐 나이가 이제 수능도 받고 해서 교육청 갈 일이 없었는데 네. 서울시 교육청 하면 그냥 교육청 뭐 그냥 선생님들 모여 계신 뭐 조그마한 기관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예.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되냐면요. 예. 전국 17개 지방 그러니까 서울시를 서울시, 부산, 대구 이런 예. 도나 제주도 다 포함했을 때 예산 규모로 넣으면 6등입니다. 와. 그러니까 대구랑 경남도보다 커요.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11조 원이거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만 쓰는 예,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아니라 대구와 경남도보다 도보다 네. 도보다 더 대구시- 크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큰 곳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경북 정도예요. 근데 그거는 서울 내 교육 예산이 많이 들고 선생님도 많고 학생도 많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교육청 예산이 올해는 9조 원으로 짰었는데 이게 자꾸 나라에서 돈을 주다 보니까 지금 11조 원이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연말 지금 9월이잖아요. 9월에 예.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예. 9월에 갑자기 7천억을 더 쓰라고 내려보내니까 갑자기 근데 불용이 또 되면은 또 기재부에서 뭐라고 할 거니까 열심히 써야 되는 열심히 상황에- 써야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돈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7천억 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코로나 뭐 양극화 극복하고 뭐 이런 아이들 학습 부진 올해가 또 기초학력 평가를 매년 하면은 역대 최악으로 나왔거든요.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예. 이런 학습 격차 메우는데 써라고 했는데 받은 입장에서 7천억 원을 다 교육에 쓰기가 이게 예. 쓰려고 해도 힘들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올해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단 교무실이나 뭐 이런 책걸상 교체 이런 거에 한 2천억 가까이 쓰고 예. 이런 이제 공사에 한 2천억을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기금이라는 곳에 2,800억을 집어넣었습니다. 예. 이건 그럼 이제 뭐 미래 하는 거야? 학교 공사할 때 쓸 돈. 아 기금에 쌓으면 나중에 건물 지을 때 이걸로 꺼내 쓰면 예, 된다. 그렇죠. 이게 거의 한 벌써 5천억이 되죠. 예. 근데 나머지 한 1,000억 정도로 이제 뭐 방역이나 선생님들이나 보충학습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7천억을 줬는데 교육에 들어간 거는 사실 1,000억 원 정도인 거죠. 근데 이 교육청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게 올해 몇 달 남았다고 갑자기 이거 다 쓰라고 하냐? 갑자기 이거 7천억 원어치 교육을 어떻게 그 돈이 시키냐. 왜 내려왔다고 그랬죠? 올해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거친 돈이 잡히니까 아 국세가 더 거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6조 원을 더 떼줬고 교육부는 6조 원 중에 7천억 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내려보낸 그건 거예요. 예상됐던 돈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돌발적으로 추가 세수가 걸릴 줄은 몰랐죠. 1년 전에는 몰랐겠으나 예, 그때 몰랐죠. 대략 몇 달 전에는 예상했던.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상황인데 교육청 예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이 내려오면 시설공사가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 돈 다 쓰려면 뭐 인테리어나 하고 해야 되지 뭘 그렇죠. 월급을 올려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또 최근에 했던 게 서울시 교육청은 그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한테 태블릿 PC 나눠줘서 한 야. 600억 원 정도 썼거든요. 네. 다 나눠줬는데도 600억밖에 못 썼어요. 600억밖에 못 썼어요. 이게 이게 7천억 어떻게 쓰냐고요? 이게 사실 누구한테 줬다고요? 누구한테? 태블릿 PC 비싼 학생들한테 건데. 이제 태블릿 PC도 나눠줬고 왜 우리 애들은 안 받아오는 거야? 그럼 다 이게 뭐 나눠줬다는데. 이런 뭐 디바이스 없는 학생들 뭐 조사도 하고 아,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것도 하고
당연히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진짜. 예, 가까이에 이제 제가 지인이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네. 이번에 만났더니 그 최신식 그 삼성 태블릿 PC 갖고 이렇게 예.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이것도 교육청에서 줬다. 근데 그 당연히 경기도 교육청도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작년부터 그런 걸 해오고 있고 야.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한 부산, 인천 뭐 이런 한 12개 정도 교육청은 네. 그냥 교육 재난 지원금 같은 걸 줘요, 그냥. 누구한테요? 학부모들한테 이제 학생한테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학부모들한테요? 학부모들한테 뭐 30만 원씩 그냥 정률로 준 교육청도 있고 왜 우리 집을 안 줘? 이게 조금 지방 교육청마다 다 사업이 다 달라요. 달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쓴 게 한 4,800억 정도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육청들이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뭐 교육 뭐 교복비라고 해서 30만 원 올해 서울시 교육청 이거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비 뭐 교복비 하라고 이제 한 30만 원 주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복지 예산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주는 복지 예산이 조금씩 예산 같은 늘어나고 게 있죠. 시설 아니면 현금성 지급 아니면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규모 늘어나는데 불용률은 또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한 1%대로 묶여 있는 게 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또 따로. 야. 진짜 문제다 이건. 물론 뭐 거둔 세금을 나라에서 뭐 어디 버리지 않죠. 그쵸, 결국은 다 예, 국민들한테 가는 건데 이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필요한 데 써야지. 그거 하라고 공무원 뽑아놓은 건데 그렇죠. 그거를 그냥 갑자기 들이부어서 이게 뭐 그래서 좀 선생님들이나 이런 취재를 많이 해보다 보면 제가 네. 학교 운영위원장 하시는 학부모님들이랑 학부모랑 얘기를 네. 하고 나왔는데 네. 그 초등학교는 올해 68인치 전자칠판으로 모든 교실을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들게 구매한 전자칠판 전자칠판 되게 비싼데. 예, 그거. 비싼데? 68인치인데 전자칠판을 네. 모든 교실에 다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해 요즘- 올해요? 예, 그럼 내년에 설치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야 전자칠판 회사도 또 노났다 정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상장 회사 없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디램되면 안 돼. 네. 그래서 이분들도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선 네. 이게 다 일이거든요, 사실. 연말 되면 자꾸 이게 페이퍼워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들은 자기 월급 들어오는 게 아니, 물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분들이시지만, 근데 이게 고민할 겨를 없이 이렇게 자꾸 사업이 내려오고 네. 또 내려 보낼 때 알아서 써라고 주는 게 아니라 또 교육청이 뭐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근데 교육부도 거기도 예산 날벼락 받은 거잖아요. 세금이 더 거쳐서 그렇죠. 예, 예. 20점 몇 %요? 네. 20.79%. 20.7%를 무조건 떼서 교육 예산으로 쓰라고 하니까 그렇죠. 거기도 하늘에서 떨어진 돈 알아서 쓰라고 내보내준 거지 뭐.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 공사 이런 거 저희 동네도 사실 초등학교에서 학교 뭐 공사해서 바꾼다. 예. 그래서 막 앞에서 반대하고 막 이러던데. 요즘 그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거의 서울시에서 지금 거의 한 70여 개가 넘는 학교가 이미 올해 대상이고 앞으로도 그 대상이 계속 늘어날 건데 네. 이 사업이 이제 이름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그래 그거던데요, 진짜? 아마 학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18조 5천억 원짜리고 와. 2025년까지 1000여 개의 학교를 이제 완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18조짜리 사업이니까. 1000개 학교? 1000여 개, 한 1000여 개? 2000개 가까이 될 거예요. 초중고 다 합해서? 예, 초중고 초중고 다 다 합쳐서 학교는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학교가 한 3천여 개 정도 될 거예요. 3분의 1을 바꾸는 거네? 예, 그럼 예. 다 하는 거, 낡은 학교는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건데 예. 이게 사실 엄두가 날 수 없는 사업인데 예. 이런 사업이 가능한 이유가 지금 이런 예산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비가 30%고 와. 지방비가 70%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근데 지방비는 지방교육청이 내야 되는 돈인데 예. 옛날로 치면 뭐 교육청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큰 그렇죠. 사업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침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좋은 뜻이 있어요. 당연히 미래 교육을 위해서 막 40년 된 학교 이런 게 너무 많고 하니까 시설도 좀 첨단으로 바꾸자. 그렇죠. 첨단으로 바꾸죠.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거를 잘 쓰자고 하는 큰 그림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업이 좀 문제가 2025년이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사실 1년에 그러면 3, 4조 원씩을 학교에 투하를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빨리 그리고 지금 학교 반대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서두른다고 학부모들은 생각을 하세요. 교육부 입장은 우리는 이거 큰 그림이 있는 사업이야라고 하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 아니 갑자기 우리 학교에 모듈러 교사가 갑자기 우리 애들 공사하는데 다니라는 거야? 뭐 예, 이런 예, 식으로 갑자기 반대하는 거야. 그렇게 되죠. 그거 맞아. 그걸 하려면 그래서 내가 건축박람회 갔다가요. 이 프로는 건축박람회도 다니는구나. 저 뼛속 깊은 부동산 또 이러시겠네. 그
교실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서 네. 교실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요. 네. 그거 왜 하냐고 했더니 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서 수업을 하는 거래요. 아 임시로. 그래서 왜 그러지? 난 저런 일이라는 게 아 맞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 그게 그 이제 용도구나. 그게 모듈러 교사라고. 리모델링 할 네. 때 하는 예. 동안 예. 교실 운동장에다 그 그쵸. 박스를 갖다 놓고. 예. 아, 그게 이제 싫지 그럼. 가건물처럼 당장.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게 뭐 조금씩 하면 모르겠는데 올해 서울 기준으로만 거의 한 70여 개 학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데 예. 좀 급하게 추진이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예산 집행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문제도 발생을 해요. 이 분야가 왜 그러냐면 예. 우리나라 건설 사업이 크지만 예.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별 사업의 규모가 작거든요. 사실 예. 한국의 건설 대기업들은 보통 아파트 몇 조 네. 원짜리 네. 사업을 하는 곳인데 네. 학교가 큰 건물이지만 사실 그렇게 돈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업계에서 이제 오래 해온 조그마한 업체들끼리 이런 네트워크나 학교 건설, 예. 학교 교실 리모델링 이런 거는 특수성이 있죠. 하는 회사들만 해왔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좀 작거든요, 규모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뭐 현대건설, 현대건설 예. 이런 데가 들어오는 사업은 아니에요. 아.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서 남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기업들은. 야. 그런데 이 분야에 18조 원이라는 이 건설 업계로 봐도 큰 돈이 투하가 되니까 야. 이 역량이 그리고 이 집행을 어디가 하냐면 교육청이 한다는 거죠. 네. 학교랑. 예. 그럼 이 큰 돈이 투하가 돼버리고 작은 업체들이 있는 시장에 교육청과 학교가 주도하는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럼 교육청에서 그거 리모델링 발주하고 했던 그분이 다 결정할 테고 그동안 해왔던 업체들이 다 가져가겠네요. 그런 게 또 하나 사례가 이제 최근에 국감에서 드러난 사례인데 A 업체라고 할게요. 이제 예. A 업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업체가 이제 이런 학교를 좀 중점적으로 해온 건설계에 있는 이제 그런 곳인데 네. 이제 사전 기획을 하잖아요. 밑그림 그리는 거 이제 발주를 내서 이제 스케치를 내봐라 하는데 예. 설계도 예, 이런 설계도를 거? 내죠. 예. 올해 이제 58개가 이제 각 학교에 전국 각 학교에 보고서가 들어갔어요. 발주를 네. 해서. 예. 근데 그 중에 이 27개 보고서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보고서가 그냥 그림도 똑같고 문구도 똑같은 보고서가 전라도 학교에도 나오고 경상도 학교에도 나오는 식으로 같은 업체가 낸 거예요? 그 업체가 이제 같은 업체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한 업체가 수주를 그러니까 일단 사전 기획을 수주를 네. 거의 절반이죠. 58개 중에 27개니까.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네. 이걸 모르잖아요. 사실 그냥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전화를 할 거잖아요. 선생님들한테 갑자기 학교를 리모델링한 사업을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네. 막 어디가 유명해요? 뭐 하면 어떤 업체가 될 거고 그 업체가 이제 이렇게 주도를 하게 되고 야. 하는 좀 그러니까 너무 그 업체는 정말 대박 나는구나. 그 업체. 사실 이 업체가 제가 작년에도 참 많이 취재를 해서 기사도 많이 쓴 사례인데 네. 이게 교육 예산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야. 이 남는 예산을 소모하는 사업인데 네. 문제가 이 업체가 작년에는 이제 교육부가 이제 헤드쿼터잖아요. 네. 이제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작년 공간 혁신 사업이라는 게 지금 그린 스마트 학교의 전신 한 네. 3조 원짜리 예, 사업이에요. 예. 근데 여기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그리는 이제 업무를 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네. 마스터 플랜을 짠다고 할까요? 그럼 거기 심사위원회 교육부에 6명의 외부 위원이 들어가는 곳인데 내부자도 있지만 예. 그 중에 제가 또 취재했을 때가 6명의 위원 중 2명이 이 업체 전임 이사이신 거예요. 근데 이 업체가 이 사업을 따내는 입장이거든요. 아 심사위원 중에 네. 퇴직 임원이 거기로 가요? 그렇죠. 심사위원으로? 네. 그래서 그 업체가 이 전체 그림을 3조 원짜리 그림의 밑그림 그린 일도 따냈고 와. 실제로 감사 결과 그 업체에서 뭐 그 교육부의 그 담당 팀장에게 뭐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법인카드를 금품을 줘서 태블릿 PC는 참 여러 군데서 나오는구나. 금품을 줘가지고 태블릿 감사 PC 참. 결과 확인이 되기도 하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또 큰일 하려면 필요한가 봐 태블릿 PC가. 일단 태블릿은 하나 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그게 분들 꼭 갖고 계시네. 드러났죠. 그런데 그때도 이것도 제가 취재했을 때가 그 업체에 한 30여 명의 전현직 이사가 있는데 한 10명 정도가 이제 교육청 교육부 출신 이제 관료. 이게 왜 뭐 그러냐면 어디든지 다 말씀드린 작은 업계에
작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뭐 네트워크가 중요한 또 특수성 있는 업계인데 네. 너무 큰 사업이 갑자기 진행이 되니까 네. 이게 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문제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경쟁 입찰로 발주하고 그렇지. 현대건설, 대우건설 다 달라붙고 보통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에 그냥 예산을 주면 서울시 교육청이라면 서울시 교육청 이 학교에 줘요. 그럼 그 학교에서 알아서 내가 공사를 발주해서 그냥 알아서 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그걸 교장 선생님이 결정해요? 아니면 교육청의 담당 과장이 결정해요? 아니면 보통 이제 발주처는 네.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는데 네. 당연히 근데 이게 학교에서 그럴 역량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조달청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면 보통 교육청이 이렇게 발주자로 나오게 되고요. 네. 이렇게 뭐 입찰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근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업체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는 업체니까 보통 교육청이랑 업무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업체가 올해도 몇몇 교육청의 업무를 따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금품 준 게 드러났음에도 올해도 교육부의 일도 받아서 하고 있고 와. 교육청 일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네, 아니 그게 조달 원래 시스템이 정부 입찰은 반드시 입찰로 해야 되고 공공 경쟁 입찰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그게 있지 않나요? 그게 또 이제 이런 이제 개별 학교로 또 내려가면은 그 학교의 그 발주 규모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시공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짓는 건 아니고 그림을 디자인 그리는 디자인. 단계인데 인테리어. 근데 그거는 사실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법상 얼마 거기- 이하는 그치. 그냥- 수의계약 하고 싶으면 3학년 1반, 2반, 3반만 한다. 그런 것도 되고 4반, 5반, 6반 한다. 네. 제가 말씀드린 업체는 그림 그리는 업체지만 또 시공을 하는 업체들도 또 여긴 당연히 경쟁 입찰이 붙는데 네. 아무래도 좀 여기에서 많이 해왔던 업체는 뭐 야. 네트워크가 좀 있고 이런 데가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모 지역에서는 한 2년 전에 담합으로 공정이 적발된 업체가 몇몇 학교를 따내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업계 자체가 조금 이렇게 교육 예산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은 곳이 원래 아니었어요. 거기가 절대 그런 풍족한 그러니까 대부분이 비즈니스가 선생님 아니었죠. 월급 드리고 나면 그러니까 저도 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그 저희 아이들이 이제 들어갈 중학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지은 지 한 40년 됐죠. 네.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지은 지 40년 됐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오래돼서 하나도 안 고쳤어. 하나도. 네. 네. 아 그래서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만큼 아직은 그동안 이제 네. 예산 없었다는 얘기였겠죠. 예, 이게 뭐 아직은 밑그림 그린 단계고 뭐 이렇게 뭐 진짜 엄청난 큰 문제가 아직 생긴 건 아니라 가지고 근데 네. 좀 효율적인 집행을 좀 교육부도 고민을 근데 국정감사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좀 예산을 규모를 바꾸자는 얘기가 교육계 전문가들 중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좀 뭐 일단 뭐 구조를 바꾸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결국은 국세 20% 정도를 의무적으로 떼어서 교육 예산으로 쓰는 것부터 바꾸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자꾸 줄이면 어떡할 거냐 앞으로 예. 이런 학생당 교육비를 줄이는 게 맞냐 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근데 또 일각에서는 학생 수랑 또 적정 교육비를 매년 좀 계산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는 게 뭐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예.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네. 요즘에 또 워낙 대학교들이 좀 재정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대학교엔 이런 재정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교육 교부금이라는 걸 좀 신설을 해서 네. 이런 고등교육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차라리 남는 돈으로. 예. 우리나라가 의외로 초등학생한테 1인당 쓰는 교육비보다 대학생한테 쓰는 돈이 더 적거든요. 네. 90% 수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미 초중고생에 대한 1인당 교육비는 OECD를 넘어섰는데 1.3배 수준인데 지금 대학생한테 쓰는 돈은 OECD 평균의 한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란 말 한마디로 이런 고등교육 연구 이런 뭐 그런 데 내려보낸 예산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조금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게 또 당연히 이런 대학계와 초중고 네. 이런 교육청들과의 갈등이 될 수 있는 막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그럼 대학교 지원을 좀 더 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거기 대학교는 또 대학생들 학교가 요즘 남아서 그쵸. 외국인 학생으로 예. 채우고 수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대학교에 근데 대학은 또 의무 또 그런 교육이 데를 아니니까. 그런 데를 계속 또 나라 예산으로 지원해주면 좀비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논란도 있을 것 기본적으로 같아요. 이렇게 비례해서 주는 제도 자체, 교부금 제도 자체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경직적인 교부금은 옳지 않은 것 같고, 확실히 좀 이제는 고등교육에 더 고도화돼야 되는 단계고, 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학 교육에도 뭔가 이런 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좀 돌려서 써야 되는 건 맞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13년째 대학교 등록금은 동결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 말은 이제 학생들은 학부모들에게 더 부담을 주진 않기로 이제 예. 국가 정책이 정해졌으면, 그러면은 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잘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뭐 등록금을 더 걷는 시스템을 우리가 고르지 않겠다면 잘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더라도 하여튼 이 정률제는 뭔가 빨리 1% 국회로 가셔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네. 그 할 게 많네. 진짜 갔다 올게요 정말. 뭐 4년씩 갔다 올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내가 보기 한 1년은 갔다 오면 그냥 몇 개 되네. 뭐 오늘만에 몇 개 쌓였네 보니까. 그동안 쌓인 거 몇 개 해결 좀 하고 오셔야 이렇게 되겠는데. 혼자 방송 좀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네, 여기 외로울 국회니까 것 그냥 같은데. 올까? 오후 5시 되면 올까 그냥? 국회 갔다가 오후에는 오전에 국회 갔다가 오후에는 여기로. 그냥 지금 있는 의원들이 해주면 안 됩니까? 이게 참 이렇게 교육이라는 교육제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다 보니까 네. 거의 공론화가 잘 되지가 않고 있고, 이런 사실 처음 알게 되신 분 많죠? 처음 알게 아마 되는 분은 많을 것 같은데요. 대중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문제없이 돌아가기만, 돈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만 사실 넘치는 남는 게 거는, 예, 문제가 되는지 모르니까 사실 네. 그런 느낌은 있고, 왜 자꾸 뭐 교육청에서 뭐 자꾸 주지, 뭐 왜 이런 거 주지 하는 건 아마 이래서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 네. 제가 이제 가끔씩 뚜렷한 의견을 내놓는 때가 있으면 제 의견이 네.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안 드는 분도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채팅창 안에 있는 분들은 안티 2%와 그 오케이 2%로 나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두 세력이 다 2% 국회로 가라. 일시적 단결이 그러니까 됐어. 오케이 2% 일시적 단결. 쪽은 가서 큰일 좀 하고 하라고 안티 2% 쪽은 꼴배기 싫은 놈 잘 됐다 빨리 국회로 가라. 두 가지 다 야. 필요하다. 야, 참. 그러네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보통 이제 대기업들이 뭐 전자칠판도 만들고 네. 뭐 PC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 중소기업이 만든 걸 먼저 사서 써라. 그런 게 있죠. 중소기업 우대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품질의 문제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대기업은 못 들어가고 아주 작은 기업들은 기술이나 설비 때문에 못 만드는,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두 업체가 해요. 거기 딱 조건에 맞는. 현대 뭐 대우 이런 데서는 안 만들고, 예. 그렇다고 또 용산표 뭐 조립 PC는 또 안 되고, 네. 하니 뭐 예전에 우리 그저 이거 대기업이 아니야 하는 뭐 삼보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근데 들어갔죠. PC를 만들어 파는 게 뭐 그렇게 큰 부가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거의 한 회사가 전국을 다 휩쓸고 있는. 그렇죠. 이게 또 학교 시설 공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좀 문제가 된 게, 뭐 공간혁신 사업 같은 경우는 3조짜리 사업에선 네. 입찰 조건에 뭐 어떤 땡땡 인증이 있는 업체 뭐 이런 게 있으면 예. 그 인증 없는 뭐 그런 공사를 하는 분들만 따는 인증이 입찰 조건으로 들어가 있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진입 장벽이 생기면서 이제 좀 과거 5년간 학교 공사를 몇 회 이상 한 회사라고 하면 너 또 왔니? 이제 뭐 이렇게만 하는 거죠. 학교의 특수성도 물론 있고, 근데 또 그게 이제 이런 좀 장벽이 되는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써지는가에 대한 좀 고민은 될 수밖에 없죠. 야, 그렇구나. 참 고민할 게 많네요. 예, 정말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거둘 거냐라는 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남궁민 기자를 한 1년간 국회로 보내주면, 그리고 입법권을 주면 네, 뭐부터 만들 거겠어요? 일단 뭐 상상이나 해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교육을 근데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하면 네. 돈 쓸 데가 많긴 하거든요, 사실. 또 그러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쓴다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네. 교육이 중요하니까 교육에 예산 많이 써야죠. 그렇지. 경직되게 바로 보내는 것만 하지 마라. 걷는 것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많이 쓰는 거고, 올해 많이 썼으니까 내년에 뭐 별로 없습니다. 한번 줄이는 네. 거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냥 무조건 20%는 주자 하는 그건 게 아니다. 그것부터 일단 고치세요. 예. 맞죠? 그런 또 또 뭐. 그리고 이게 좀 지금 이제 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게 대학 네. 지원 예산이 있긴 한데 비율이 한 10조 원 정도 돼요. 예. 지방자격 교부금이 예. 한 70조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게 고등교육이 지금은 학교는 그 사람 그러니까 사립대학이 많으니까 네. 사유자산인데 왜 자꾸 나라 돈을 주냐가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다니는 초등학교도 사립학교 많거든요. 근데 예. 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 재단의 소유주와의 이해관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 고등교육을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투자해서 예. 인재를 키우는데 쓸 것이냐. 그렇죠. 이 학교 법인의 재산권 이해관계와 이 고등교육 양성이니까 모든 걸 이제 우리가 국가 영역을 했으면 됐는데 이미 사립에 모든 걸 의존한 상태로 발전을 해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려고 하면 이거는 왜 사립 주머니 채워줘가 되는데 이걸 다 국립대로 바꿀 수 없으면 그렇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시간 채팅창에 보니까 대학 지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네요. 예,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하신 저 부분인데 사립대학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립대학은 앞으로 문 닫을 수도 있다고요.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은. 네. 문 닫으면 그 사립대학의 건물, 땅 이거 누구 거 될 것 같습니까? 누구 거 될까요? 누구 거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 거기에 대학 학교 창업자. 이사장이 만든 네, 학교지만 그 건물 지을 때 나라 예산 계속 들어갔죠. 네. 허가 받아서 등록금 거기다 다 낼 수 있도록 해줬죠. 네, 네. 예를 들면 제가 2% 학교 만들고 등록금 받으면 유사수신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다 이번에 태블릿 PC도 주고 나라에서 다 예산해주고 인테리어 다 해주면 예. 그 학교 그 건물 그 땅 누구 거야라고 할 때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래도 나라 걸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나라 걸로 해야죠. 이게 지금 이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지방대가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폐교되는 것도 요즘 나오고 대학교 폐교도 몇 곳이 있었는데 네.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학교가 폐교가 되면 법인이 사라지면 학교 법인 재산은 다 국고로 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 대학 재산은 국가 거다라고 그러니까 국가로 결과적으로 귀속이 되는 상황이에요. 국가로 귀속이 된다. 예, 학교 법인이 사라지면. 왜냐하면 내 주머니로 챙겨가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저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폐교된 학교도 그 재산을 처리를 안 하는 거죠.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인을 소유했던 사람은 문 어차피 닫지 나라로. 않죠. 예. 계속 뭐 내가 계속 누구라도 월급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의 이 대학 문제가 재산권 위에 교육이라는 공적 체제를 얹혀놨다 보니까 예. 이게 좀 충돌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무조건 버티는 게 유리한 거네요. 그들 입장에서 그러면 버티다가는 뭐 임금 체불되고 막 빚이 산더미니까 어떻게든 나라에서 해주겠자 그냥. 이게 안 돼. 청산합시다. 그럼 더 이상 계속 적자나고 안 돼. 그게 안 되는군요. 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어떤 저 뜻 있는 예. 저 돈 있는 분이 예. 동업해서 만든 건데 학교라는 게. 네. 그래서 동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산권과 교육의 문제가 이렇게 병행하기가 참 쉽지 않다. 또 그렇다고 뭐 거기 마음대로 뭐 등록금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큰 틀에서 그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대학 쪽에 좀 더 지원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워낙 초중고에만 예산이 가고 예. 대학으로 안 갔는데 국민들 대부분 대학 가지 않냐.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성인들도 대학으로 많이 보내려고 하는 게 또 요즘 추세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예. 국회 가면 그렇게 바꾸실 거고 또 저는 뭐 이 정도만 해도 1년에 10년이 걸리지 않을까. 역사에 남은 정말 대개혁일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3프로 TV가 네. 이게 교육기관이에요. 네, 사실은.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른들의 EBS. 어른들의 EBS 남는 예산 추가로 오면 여기도 좀 내려줘요 좀. 그럼 우리 국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국정감사 때 우리 국회로 가야 돼요. 눈물 나 진짜. 우리 전자칠판 하나 살려고 여기저기 협찬 받으러 다녔다가 네, 다 안 되고 빠꾸 맞고. 우리 김프로 형한테 매달려 가지고. 근데 김프로는 좀 어디 그럼 당근에 좀 나온다 찾아봐라. 당근에 전자칠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건데. 진짜 힘들게 사왔는데. 그래서 좀 주라 좀. 아니면 좀 뭐 오히려 심플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아니면 교육 바우처 제도도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냥 선택을 하게 하자. 넓은 교육 분야를 주고 뭐 그런 분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예산이 그렇게 경직적으로 쓰이고 있구나 하는 걸 또 알려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동안 이미 알려진 문제였는데도 이렇게 공론은 안 돼 있구나라는 것도 알려주셔서 고맙고 잘하면 3프로TV도 어떻게 좀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라는 또 희망도 알려주셔서 고맙고 네. 전자칠판 업체들 수혜가 예상된다. 수혜가 예상됩니다. 학교 리모델링 업체 등등 예상됩니다. 납품되는 각종 기자재, 테마주 예상된다. 오늘 정말 새로운 거 많이 배웠는데요. 고민할 것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고. 네. 야, 잘 찾아보면 이게 어디든지 투자하려도 돋보기 들이대면 네. 알 거 많아요. 알겠습니다. 예. 남국민 기자,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네. 남 기자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채팅창에 응원글들이 많았는데 또 남궁 나와주셔야겠네. 기자입니다. 남궁 기자. 남궁 씨입니다. 예. 네. 남국민 기자님 또 나와주셔야 다음번에는 무슨 얘기 해주실 거예요? 나오셔서. 뭐 문제가 워낙 찾아보면 뭐 많을 것 같아가지고 또 네. 지방대 문제도 좀 많이 있고요. 대학도 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서 준비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유치원, 유아원 이쪽도 합니까? 할 말 있어요? 문제가 많죠. 야, 기대됩니다 그것도. 그럼 다음번에 좀 낮춰서 유치원, 유아원 쪽 한번 건드리고 예, 가보죠. 다시 위로. 뭐. 네. 예, 알겠습니다.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